네, 반갑습니다. 네, 구정입니다. 앞으로 한 4회차 정도, 4회? 네, 4회차 정도 생각하면서 1가고 1학년부터 1가고 1학년, 1가고 2학년, 2가고 1학년, 1가고 2학년, 2가고 2학년, 뭐 이렇게 한 4개 시험지를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분석해 드릴 거고, 현재 지금 과학고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거고,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도 궁금하실 거고, 네, 그런 부분도 안내 좀 드리고, 그리고 문제도 제가 몇 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나름 괜찮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을 소개할 테니, 과학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과학고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좀 보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 4번 정도 해가지고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가고 1학년이고요. 1학년 중간고사를 분석할 텐데, 좀 특징적인 걸 얘기하면 일단은 1가고가 원래 3대7, 다시 말하면 단답형을 30%, 30점, 그 다음에 소수형을 70점 이렇게 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전원, 전체 문항, 선원술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일반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바인데, 이제 객관식이나 이제 단답형보다는 소수형 형태를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묻고 그거를 답하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는 데는 훨씬 더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일반고도 점점 더 소수형이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이 1가고 1학년 이번 시험을 보면서 참 또 이렇게 시험을 또 출제하신 분들의 어떤 고민이 많이 녹아 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일단 뭐 하기 전에 평가를 해보면 뭐 평가라는 게 조금 무색하지만 평가를 한다고 한번 해보면 좋은 시험이었다. 첫 시험치고 상당히 좋은 시험이었다. 역시 과학고는 이렇게 내야지 라는 어떤 부분들이 많았고, 완전 아이디어 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머리 좋은 친구들이 시험을 잘 치는 그런 유의 문항들이기보다는 수업 시간을 정말 좀 알차게 보냈는가, 이제 수학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셨고, 물론 선생님의 영향도 큽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는 그런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시험을 냈구나. 그리고 실제로 거의 일반 이제 문제집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뺏겨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물론 있기도 아주 소수 문제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시험이었다. 잘 낸 시험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평가하기 좋았다. 다만 이번 1가고는 쓸 게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조금 평이하지 않았느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1가고를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그냥 딱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는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수업에 충실했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도 많이 출제됐고,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들 중요하다고,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공부하세요 했던 내용들을 조금 또 변형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식으로 문항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험이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 분 선생님이 이번에는 좀 어떤
이렇게 점수를 배정을 받으시고 시험을 출제를 하셨네요. 네. 세 분 선생님께서 이제 파트는 조금씩 다른 파트가 되겠고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모든 문항을 전부 공개하기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항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에서부터 5번까지가 이제 한 분의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셨는데요. 40점을 총 주면서 출제를 했고요. 네. 뭐 조금씩 분석을 해보면 1번 문항은 일반고에서 나오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일반고에서 이 정도를 내기는 좀 힘들고요. 근데 이제 과학고를 하는 친구들은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 다항식에서 우리가 근을 가지고서, 그죠? 근을 가지고서 점화식을 세워가는 많이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를 했고요. 이번 인수정리 문제를 출제를 하셨네요. 인수정리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조금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모의 어떤 분수 형태를 내셨으니까 네, 조금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했지만 이건 일반고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를 출제를 하셨네요. 근데 이것도 6점짜리고 이것도 6점짜리니까 배점이 그렇게 작진 않죠. 1, 2번을 보면서 풀만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3번은 이제 우리가 2차 방식 근인데요. 2차 방식에 대한 얘기, 근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네, 일반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개수가 이제 실수일 때 이제 일반에 대한 부분, 대부분 학생들이 쉽게 해결했을 거고, 개수가 이제 호수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해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1번, 2번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이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배우지 않는 대칭식, 학교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대칭식, 교대식에 관련한 문항이고, 이걸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경시했던 친구들은 보통 다 이걸 했죠. 근데 고학교를 가게 되면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렇게 또 대단함이 어떤 대단한 이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배우고 나면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쓰는 게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요. 크게 서술하는 부분만 잘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5번이 이제 우리가 5번도 사실은 이제 문항을 제가 한번 써보면요, 요건데요. 이것을 누구로 나눴을 때, 이거 이제 일반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항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선생님께서 조금 생각했던 부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문항은 되게 많거든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 RX를 찾으세요. 이걸 구하세요. 이러면 이제 일반고 문항이 됩니다. 이래 되면 N이 이제 3K냐, 이게 이제 세제곱하면 1 되는 녀석이라서 3K 플러스 1일 때, 3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가 이제 RX가 다들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이거는 3이 될 거고요. 3K 플러스 1이나 3K 플러스 2 이때는 이제 X가 이제 0이 되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 나눠 떨어집니다. 일단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항을 조금 조직을 하셨어요. 문항을 좀 조직해서 두 집합, A라는 집합과 이게 집합을 잘
해석할 수 있었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RMX가 이제 즉 나머지가 0대는 1에서 10 이하, 1 이상 10 이하 중에서 n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개죠?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 A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R은 이제 2죠, 2. 2. 이제 2를 넣어라. RMX가 있을 건데 이제 2를 넣으라는데 뭐 보다시피 X가 없는 꼴이기 때문에 항상 3이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RMX가 이제 0이 아닐 때죠. 아닐 때 n이 또 1에서부터 이제 10 사이에서 뭐가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뭐 크게 또 어려움이 있었던 문항은 아니죠. 네, 이렇게 집합을 구성하고 이렇게 집합을 구성해서 뭐 A, B의 원소의 합 이렇게 물었던 문항인데요. 뭐 일반적인 문항인데 그걸 가지고 조금 A, B라고 해서 좀 조직을 좀 했던 그런 문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래서 RM2입니다. RM2를 찾는 겁니다. RM2. 그래서 뭐 1일 때는 우리가 이거니까 나머지가 0인 형태니까요. 아니겠죠? 2일 때는 또 나머지가 0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3일 때, 이제 6일 때, 9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3일 때, 6일 때, 9일 때 RM이가 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뭐 당연히 3이 되겠죠. 뭐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네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일단 고민이 좀 있으셨다. 나름대로 그냥 내기는 좀 그랬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집합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분 선생님께서 8점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무난히 잘 낸 것 같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이게 제일 쉽지 않았나 싶네요. 세 선생님 중에서는 제일 쉽게 출제를 하셨고 아이들은 여기서 점수를 크게 못 따지는 않았을 것 같다. 다만 이제 4번에서 소수를 어떻게 했는지 실수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에서 5번까지가 이렇게 조금 쉽게 출제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을 좀 얻습니다. 처음부터 보통 아이들이 시험을 치다 보면 풀만한데? 과학고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었을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뒤에도 조금 편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집합과 명제 파트인데요. 네, 이 파트 하시는 분 스타일을 좀 좋아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부분들이 수학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보다 어떤 문제 이 문제를 풀냐 못 푸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수학은 이제 선언의 학문이다. 선언적 학문. 선언의 학문이다. 하나를 탁 주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수학. 야, 이걸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정리하고 증명하고 뭐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증명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뭐 이 과정을 학생들이 사실상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냈던 학생들은 이 과정이 되게 좀 낯설어요. 낯선데 근데 사실은 수학은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수학은 이런 거고 이제 앞으로도 수학을 우리가 과학고를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좀 무시하지 말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성질들이 이제 이렇게 추가될 거예요. 성질들이 추가될 건데 뭐 집합 같으면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이죠.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든지. 정의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집합의 정의가 뭔지, 차집합의 정의가 뭔지, 부분집합의 정의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성질들을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을 테스트를 해보면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절대 테스트를 치지 않거든요. 뭐 문제들을 주고서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절대 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 원에 또 오는 친구들은 과학고를 또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수학을 잘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이것에 조금 민감하냐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냐.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집합 공부를 했던 친구들한테 얘가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선생님께서 40점을 가지고서 이제 6번부터 해서 10번까지를 이제 출제를 하시는데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땐실하게 이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땐실하게 수업을 하고 정의,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넌 시험 잘 칠 수 있어. 이런 어떤 마인드죠.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제를 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또 재미난 것도 조금 추가돼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많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죠. 네. 이런 방식 자체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6번은 자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인데 6번은 또 6번에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태, 1번 문제는 일반적인 형태요. 부분집합에 관한 부분집합 개수 문제니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 근데 2번인데 2번 여기 이제 보고 있는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리는데 4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4개. 그러니까 집합이 이렇게 4개 있을 때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지? 이런 한번 저는 예전에 한번 그려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원으로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보통 이제 여러분들 다 원으로 그릴 텐데 이 원으로는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4개짜리를 우리가 평면상에 도시할 수가 없습니다. 4개를 원으로서 도시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실제로 한번 그려도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또 인터넷 찾아서 공부해 보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고 왜? 안 된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안 될까?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네요. 근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언급을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면은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많이 이제 다루는 일반고도 많이 다루죠. 많이 다루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이 녀석을 최대치수 맥스와 민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요거 최대치수 2개짜리를 좀 넘어서면 이것도 이제 3개 말고 4개짜리는 5개짜리는 이제 일반화 이런 형태인데요. 많이 다루는 형태예요. 많이 다루는 형태고 7번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 이렇게 1, 2, 3, 4번 이렇게 해서 냈는데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 다 잘 하지 않았을까 싶은 문항입니다. 자, 9번 문항 한번 보면 8번 문항인가요? 8번 문항을 보죠. 8번 문항을 보면 네, 이제 집합 명제 이제 그다음에 집합 증명인데 특히 명제 첫 번째 명제는 크게는 명제는 아닙니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문제인데 참이면 이제 증명하시고 거짓이면 반례를 드세요. 이런 형태예요. 그다음에 이런 형태인데 1번, 2번, 3번 형태로 이제 냈고요. 특히 이제 2번, 3번이 이제 집합 관련 이제 증명인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분배된 느낌이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러면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문항인데 참이면 증명하고 거짓이면 근데 이제 여기에도 꼭 달리죠. 벤 다이어그램은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거 증명하세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뭐로 증명하라는 얘기였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집합이 이제 같다는 녀석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A와 B가 같다는 녀석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얘를 증명해도 되고요. 얘를 증명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2번 문항은 이것보다는 이거 집합의 연산 법칙. 네.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주면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뭐 집합 연산 법칙을 가지고 이제 증명하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드모아부르, 드모르간, 네, 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드모르간, 뭐 교환 법칙, 그다음에 결합 법칙, 그죠? 네,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증명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면 재밌는데요. 작은 거에서 많은 걸로 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거에서 작은 걸로 가면 쉽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이고요. 이건 참, 이건 참. 이건 거짓이. 그냥 거짓이면 발레를 들어주면 되고. 네, 요거는 뭐 우측에 녀석 잠깐만 한번 볼까요? 뭐 소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유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유를 꼭. 왜 이래 넘어왔느냐 이거죠. 차집합이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이용한 겁니다. 네, 여집합이 이제 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드모르간 이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드모르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네, 그래놓고 이제 분배를 한번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하나 보고 또 분배 들어가시면 되죠. 이제 분배를 들어가면 A 여집합, 합집합, 이렇게 되겠죠. 네, 뭐 공집합인 게 눈에 바로 보이죠. 네, 공집합거나 요놈만 남았네요. 이건 적어둬야 되겠죠. 분배 법칙. 네, 연속 엔제분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결합 법칙. 원하는 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네. 네. 한번 해보시면 재밌겠죠?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네, 괜찮죠?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으로 가보면 9번도 이제 9번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두 집합이 같다는 것은 이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얘를 증명하세요. 그러면 요 놈을 증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형태 하나가 나왔네요. 이것도 뭐 학교에서 좀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크게 문제는 없었을 텐데 요거는 조금 이제 이번 문항을 조금 어렵게 문제를 푼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네요. 자, 10번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명제의 증명. 대부분이 기류법인데 뭐 대우법을 쓰거나 이제 뭐 기류법을 쓰거나 이렇게 써서 증명하는 것들 뭐 시험에 나왔네요. 뭐 면면을 보면 크게 어려운 명제의 증명은 아니었어서 뭐 크게 부담을 가지고 시험을 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0점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문항수가 너무 많아요. 40점인데 문항수가 너무 많고 문항수가 많다는 건 이제 쓸 게 많다는 거예요. 쓸 게 많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막 쓰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소수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 쓸 게 많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사생명이고 효율적으로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효율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썼던 친구들은 빨빨빨빨 써서 넘어갔을 텐데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길어지고 부연 설명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걸 다 쓰면 시간만 줬으면 내가 정말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문제에서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네, 조금 시간이 부족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문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잘 조직된 문제들이다.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잘 철저히 공부를 하면 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문항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20점을 담당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의 방식 직선하고 원 형태를 시험을 내셨는데 뭐 11번은 이제 정거좌표 형태인데 좌표화하라.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점들을 좌표점을 어떤 문자로 좌표화를 할 수 있는가의 능력들.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합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캐치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항 자체가 뭐 좀 보면 길어요. 일단 문항이 길고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10번까지 왔단 말이에요. 10번까지 이제 막 달려왔는데 11번을 딱 들어가는데 도방부터 풀지 않았다면, 즉 뒤에서부터 풀지 않았다면 조금 마음이 조금 급하지 않았을까. 앞에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다. 근데 문제는 또 또 길단 말이죠.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기니까 또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차분히 읽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이게 지금 11, 12, 13번 이 세 문제인데 20점인데요. 이게 다 그래요. 문항이 길고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왔을 때 뜩 봤는데 시간은 좀 부족한데 문제는 많고 앞으로 다 돌아가서 내가 풀었던 걸 제대로 풀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푸는 도전을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뭐 어떤 친구들은 D부터 푼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친구들은 또 무난하게 잘 풀었던 가만히 앉아서 푸니까 시간을 주고 푸니까요. 잘 풀었던 그런 문항이 좋았어요. 11번 잘 낸 문제입니다. 어디 뭐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잘 내신 문제입니다. 잘 내신 문제고 좌표만 하면 무게중심 찾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무게중심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C 문항이 이제 조금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항인데 아프로니우스 1 이제 일반고에서도 조금 이제 상위 레벨 일반고는 충분히 낼 만한 그런 형태의 문항이고, 근데 꽤 잘 조직된 문항이다. 뭐 특히 이제 삼각형에서 이제 가기등분이 이제 떨어졌을 때, 요거는 제가 한번 문제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점 B가 여기 이제 ABC가 있는데요. ABC가 있고. 점 B가 지금 마이너스 4,3 이게 주어져 있죠? 4,3이고 C는 또 주어져 있습니다. C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2,0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제 이 가기등선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뭐 여기도 뭐 이 가기등선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가기등선 안 하고 뭐라 했냐면 내점을 하나 그리고 내심과 A를 이어서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냐면 뭐 D라고 하고요. D라는 점이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D가 고정돼 있다는 게 좀 핵심인데 0,1 이렇게. 이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그린 겁니다. 뭐 지금 뭐 평면상에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린 겁니다. 뭐 문제를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뭐 마이너스 4,3과 2,0을 찍고 실제로 0,1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 실제로 문항에도 그림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제 내심을 지난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 가기등분선이네를 먼저 캐치해야 되죠. 캐치해야 되고
BC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이 각인문선과 만나는 점도 고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가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길이가 얼마죠? 16에다가 4니까 루트 20이네요. 2루트 5입니다. 자, 여기는 4 더하기 1이니까 그냥 루트 5가 나오죠. 이게 2대 1이었단 말이죠. 2대 1. 그럼 각인문선 정리해서 AB 대 AC가 2대 1이다. BC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가 A, B를 해놓고 네, 이게 움직인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자취의 방식이 나오죠. 뭐였죠?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이었다. 이렇게 나오지. 뭐 그러고 나서 문제를 어떻게 조직합니까? 또 직선 하나 줍니다. 직선 하나 주고 여기 직선 하나 주고 직선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 원이 이렇게 생길 텐데 직선과 이 원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가까운 녀석 최소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죠.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만 빼주면 되는 그런 문항. 결국은 이제 이 점의 자취가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근데 이제 자취가 아폴로니우스 원의 전부가 다 만들어지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최단 거리를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얘만 체크했으면 뭐 어려운 거 없었다. 그러면 이제 각이동선 정리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문항이죠. 1반고에서도 조금 상위 라인이면 한 번쯤은 내분직한 문제고 문제를 잘 조직하셨네요. 좋은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였고 그래서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13번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삼각형과 만나는 직선 형태. 그래서 삼각형과 만나는 직선. 그래서 뭐 이제 삼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이제 기울기가 최대, 최소 그걸 가지고 이제 기울기가 변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죠? 최대, 최소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녀석의 최대, 최소를 또 다른 함수로 잡아서 가는 문제는 대박인데 실제로 하나하나 가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이것도 문제를 되게 잘 조직하신 거예요. 잘 조직하신 거고 삼각형을 주고요. 삼각형 이렇게 주고 이 기울기가 변하는 녀석의 직선이 만날 때 이제 최대값, 최소값 자, 이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문제였고요. 그림만 잘 그려놓고 이 기울기에 대해서 물었다면 직선이니까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으니까요. 그 점을 이용해서 잘 잡아주시면 새로운 함수 잡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새로운 함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11, 12, 13을 잘 안 보면 문제는 길고 좀 어려워 보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조금 이제 나중에 풀어야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 풀 수 있는 게 워낙 많았으니까 그거 푼다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전한 친구들은 점수를 받았을 거고 아니야 앞에 거부터 먼저 해야지 했던 친구들은 뒤에 시간 부족으로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항입니다. 문제는 잘 내셨어요. 좋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를 이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과고가 지금 뒤에 남은 단원이 지금 꽤 많아요.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꽤 많이 남아 있고, 즉 다시 말하면 중간고사에 조금 범위가 좁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이제 첫 시험을 쳐보면서 이제 완전 답이 나온 거죠. 실제로 어떻게 시험을 내겠어? 나는 이렇게 시험을 낼 거야. 너희들 어떻게 공부할래?를 딱 던져주는 겁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이 완전히 서 있죠. 이제 됐어 이 정도. 근데 중간고사 조금 무난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조금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문항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내용 중에 했었던 내용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때 조금 쉽게 업그레이드 했다면 좀 더 아이디어를 좀 요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겠고, 특히나 이번 이제 1과고는 수업 시간에 제발 좀 열심히 해야 된다. 필기 열심히 하고 선생님께서 뭐가 중요한지, 그냥 아폴로스 온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언급할 때 정확하게 그걸 캐치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되고요. 캐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뭐 이제 첫 시험이니까요. 어떻게 또 물론 크게 뭐 예상과 빗나게 시험 낸 건 아니지만 더 확신을 얻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 수업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말고사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총평을 드리자면 좋은 시험이었다. 좋은 시험이었고, 문제는 13문항이었고, 뒤에 3문항이 조금 문제가 길어서 아이들이 시간 부족에 조금 걸렸을 거다. 왜냐? 쓸 게 많으니까. 쓸 게 많으면 막 쓰다 보면 시간 많이 갑니다. 많이 가니까 뒤에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느낌이고, 근데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뭐 전혀 쓰지 못했을 수도 있다. 네. 쓰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다. 서술 선생님께서 어떻게 또 채점하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은 기분 좋게 시험을 치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썼는지는 사실상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논리가 이상하게 왔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소설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이제 성적이 좀 하나씩 나올 텐데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이제 가셔서 본인 점수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할 때 꼭 가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꼭 확인하는 얘기죠. 답안지를 꼭 확인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문제를 이 선생님은 이거를 좀 서술해서 좀 중점을 두시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더 써야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힌트를 좀 얻어오라는 거죠. 그냥 꼭 가만히 있지 말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떤 부분이 제가 잘못 썼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가 감점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감점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잘못 매기시는 분들 좀 종종 있거든요. 네. 선생님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맞는데 실제로 선생님 이건 이 논리가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 또 이의 제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가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네. 시험 치르느라 학생들 고생 너무 많았고요. 또 시험 문제를 내시느라 선생님들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첫 시험 치고는 너무 좋았다. 너무 좋은 시험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과학고를 도전하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어디에 내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부산과학고를 분석을 해볼 거고요. 오늘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일 텐데요.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